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하고 이제 심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원에 이제 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2달 과정에서 이 회계학 전 범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세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회계 다 공부하거든요. 예, 다 공부하잖아요. 재무회계도 공부하고 원가관리 공부하고 정부회계 공부하고 그다음에 세무회계 세법이죠. 예, 세법은 우리 이제 김윤경 선생님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다 공부한다고요. 그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무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세무직, 재경직, 회계직 마찬가지예요. 예. 좀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관세직 준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관세직. 예. 이제 수업 중에 이제 관세직 분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세직하고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국가직에서 세무직이 있을 거예요. 자, 9급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다음에 관세직, 국가직 9급, 그다음에 지방직 9급, 그다음에 국가직 7급. 그래서 국가직 7급에는 물론 여기 세무직 있고, 그다음에 재경직 있고, 이건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거고, 이건 재경부에서 근무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직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회계학을 가지고 이제 시험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유일하게 이제 다른 게 관세직이에요. 관세직. 예. 그러니까 회계학에서 관세직은 이제 뭐 회계 원리다 이렇게 보는 건데, 회계학과 회계 원리의 그 제목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회계학에서 이제 재무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 이제 합친 원가관리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회계가 있고, 그렇죠? 이 세 가지죠. 네, 세무회계는 세법에서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회계학에서 다루는 주제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얘가 70%, 마찬가지야, 다 공통적으로. 예. 20%, 정부회계에서 10%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게 이제 관세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관세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회계 원리라고 이제 해서 보는 건데, 관세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원가관리회계, 정부회계가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관세직은 회계 원리의 내용이 다 재무회계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이 국가직에서의 세무직하고 재무회계 부분은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직 세무직과 관세직에서의 재무회계 시험 문제 중에서 14문제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대신 이제 국가직은 이제 나머지 이제 6문제가 원가관리회계, 정부회계에서 나오는데, 관세직은 그게 다 또 재무회계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6문제만 다른데 그것도 이제 뭐 재무회계에서 뭐 어렵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관세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때, 그렇죠? 요 원가하고 정부회계는 이건 들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관세직. 예.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동영상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의 진행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이제 기본이 2달이고 심화가 2달 과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심화가 이 기본 과정에 대해서 더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 범위가 지금 이게 4달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회계하고 범위가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목차가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목차 구성을 이제 이 공무원 시험에 이제 맞게, 또 학원 일정에 맞게 이제 목차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 목차를 보게 되면 지금 저희 교재에서 목차가 파트 1-1이 있고, 재무회계 1번 분야라고 아마 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한 겁니다.
자, 재무회계 일반 분야가 있는데, 자, 재무회계가 이제 70%니까 이제 국가직 9급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제 이게 제일 많으니까. 여기는 이제 25문제고,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 14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회계 일반 분야에서 14문제가 모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국가직 9급 세무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무회계 문제가 이 재무회계 일반 분야에서 다 출제가 됐어요. 14문제가. 지금 재무회계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 파트 1-2에 보게 되면 거기 보게 되면 재무회계 특수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무회계 특수 분야는 뭐냐면 말이 특수라고 했는데 좀 까다로운 주제들이에요. 네, 까다로운 주제들. 네. 특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 국가직 9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특수 분야에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네.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다 일반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지방직 9급, 지방직 9급 이게 좀 더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지방직 9급 기준으로 했을 때 14문제 봤을 때 재무회계 일반 분야에서 12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재무회계 특수 분야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국가직 9급에서 재무회계 특수 분야에서 안 나온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또.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또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다 어디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재무회계 일반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당호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양이 제일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할 때 이 교재에 대한 내용하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막 공부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그게 공부를 잘하는 거지. 내가 하루에 뭐 잠 줄여가지고 10시간 공부한다, 14시간 공부한다. 그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성격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비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성으로 따져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2달 하는 수업 때 이게 다 못 나가요.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달 하는 기간 동안에 요 파트 1-1에서 그렇죠? 네. 그 목차 거기서 이게 어디까지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14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14장. 오늘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4장. 2달 안에 제가 다 끝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물론 빨리 끝내면 끝낼 수 있는데 그건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그 뭐 그냥 뭐 수박 겉핥기식은 아니지만 쉬운 것만 강의하면 끝낼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 시험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쉽게 나올 때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나오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최근 9급 시험은 한 2-3년 동안 어려운 주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9급 세무직에서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려운 주제가 나올 만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무회계 특수 분야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2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고 3문제까지도 나올 것 같긴 해요. 문제가 항상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이제 어렵게 나올 때도 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요 2달 과정 동안은 요 파트 1-1에서 1장에서 14장까지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심화 2달. 그러니까 이거 계속 이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심화 과정을. 이게 4달 동안 다 끝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 이제 파트 1-1에서 15장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파트 1-1에서 자 15장에서 18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회계 일반 분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자 그 다음에는 재무회계 특수 분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가관리회계로 넘어갑니다. 파트 2에 해당되는 원가관리회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정부회계로 넘어가요. 파트 3에 해당되는
정부회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다 끝납니다. 하루에. 예.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재무회계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회계 들으시면 거의 뭐 맥락이 같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예. 그리고 정부회계는 또 이제 시험 다가오게 되면 이 정부회계 특강을 해요. 시험 다가오면 여기 재무회계 이론 문제 특강하고 정부회계 이론 문제, 말 문제 특강이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솔직히 그때 수업 들어도 충분해요. 이거 두 문제 맞추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 누구나 예상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 책 한 번 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어느 선생님이든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해 준 거 다 그거 위주로 나오게 돼요. 예. 그게 부담이 안 돼, 이게 부담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파트 다시 재무회계 1-2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무회계 특수 분야가 이게 맨 마지막. 왜 그러냐면 여기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 이제 고득점 맞으려면 그리고 시험 문제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두세 문제 나오기 때문에 중요성에 따라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재무회계 일반 분야거든요. 이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재무회계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시험 점수 또 시험 합격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거 중요한 건 당연한데 근데 이제 합격과 불합격에서의 이제 어떤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원가 관리 회계가.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어렵게 되면 누구나 다 틀리게 내요. 근데 그렇게 시험 내지 않습니다. 국가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얘는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이걸 공부하신 분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이제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2, 3년 동안 여기서 굉장히 소외됐어요. 국가직은. 근데 지방직은 여기서 꼭 두 문제가 나와요. 지방직은 어렵게 나오거든요. 지방직은 또 원가관리회계가 이제 국가직은 4문제 나오는데 최근에 지방직은 올해 같은 경우에 5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가관리회계에 대한 이 중요성이 커졌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어느 시험이든지 국가직, 세무직인지 관세직인지 뭐 지방직이든지 회계학 점수가 90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90점 이상도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풀어가지고 이제 90점 이상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학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 어렵게 내면 안 돼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공무원 우리 시험인데 너무 많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솔직히 재무회계, 정부회계, 원가관리회계 다 물어보잖아요. 세무사 자격시험 같은 경우에도 정부회계는 시험을 안 보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는 뭐 내용이 좀 어렵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자격증 시험은. 그냥 60점 넘으면 1차 시험 합격입니다.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다 물어봐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50문제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50문제가 나와요. 회계학 문제로. 그래서 이제 50문제에서 재무회계 그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 정부회계. 그거는 이제 회계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니까. 근데 그 시험도 절대평가예요. 60점이 넘으면 합격이에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 회계사 시험 합격하는 그 친구들은 그 어려운 문제 합격해서 어려운 문제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 50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다 있을 거잖아요. 상중하로 다 이렇게 난이도 다 정해져서 이제 다 출제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기본 문제만 실수하지 않고 맞춰서 하면 다 합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은 많고 어렵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허들이 낮아요. 허들이.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은 그냥 60점,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평균 60을 넘으면 다 합격을 해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은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간이 해결해 줘요. 가만 보면. 제가 학교에서나 뭐 다른 뭐 고시반에서도 이렇게 보면 매년 보는 학생인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몇몇 대학을 쭉 이게 뭐 엊그저께도 이제 다른 대학에서 이제 고시반 특강 이제 하고 있는데 매년 보는 학생인데 근데 그 학생을 보통 2년 이상은 안 봐요. 1년 보고 2년 보고 3년짜면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합격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년 만에 합격하냐, 3년 만에 합격하냐, 물론 이제 길게 끄는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결국은 시간에 보면 다 합격해서 나갑니다. 예. 왜냐하면 그 허들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으로 이제 그걸 극복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 회계학이 그냥 다른 과목 중에 한 과목일 뿐이에요. 그렇죠? 회계사나 세무사 그런 시험들은 그냥 다 회계학만 시험 보거든요. 회계학 세법만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다 매달려서 공부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 자체가 그렇죠. 국가직 세무직 이 양 자체가 이게 이제 범위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범위는 많이 주어져 있지만 이 부분은 잘 안 나와요. 이 부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도 이제 알죠. 범위가 이렇게 많은데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것까지 공부해 시험에서 낸다는 건 좀 부담이 되니까 최근 한 3, 4년 동안은 계속 여기서 예외 없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출제 빈도가 높은 요 순서대로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2문제 나오다가 옛날엔 2문제 나오다가 3문제 나오다가 지금은 4문제, 5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다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뭐 저뿐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강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제 90점 이상을 맞으려면 물론 여기서는 고득점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얘를 잘 봐야지만 90점이 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뭐 80점, 85점, 75점 그렇게 맞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걸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문제 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결정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뭐 재정에서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치 성향을 보면 둘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뭐 진보다 보수다. 그런데 진보가 지지하는 사람하고 보수가 지지하는 사람하고 누가 어떤 뭐 선거를 해서 뽑을 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두 진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가운데 진영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중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떤 때는 정권이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한쪽에 의해서만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만 계속 그쪽에서 내보내는 그 후보들만 당선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결정권자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양쪽이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있는 그 중도의 그 사람들의 그 선택에 따라서 결국은 결론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좀 비유가 그랬지만 좀 거창하지만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예.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얘가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합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원가 관리에게 잘하시는 분들이 회계학에서 90점 이상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냐면 정부에게도 그렇지 않냐? 정부에게도 맞아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정부에게는 짧은 시간 내에 2문제를 맞추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한 대여섯 시간만 정부에게 들으시면 시험 문제는 다 맞춥니다. 네. 제가 나오라는 거 밑줄 긋고 그거 보고 거기서 뭐 잘못 나오니까 그거 체크하고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서 지문이 그렇게 다 나와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2문제 맞추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얘는 5문제를 우리가 이제 4문제나 5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회계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원가 관리회계. 오히려 많은 수험생들이 특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원가 관리회계를 다들 포기하고 들어가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뭐 수학적인 지식은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는 기준을 알면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는 거냐 맞지 않는 거냐 이게 재무회계라는 게 그거잖아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는 거니까 작성 원칙을 알면 맞추는 거고 원칙을 모르면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종합원가 계산에서 그 제품에 대한 그 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할 수가 있다. 구할 수 있어도 얘는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 한다고 해서 수학 공식 외웠다고 해서 그 수학 공식과 관련된 문제 나왔다고 해서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약간 좀 응용력을 좀 요구하는 거고. 이게 좀 그런 성격의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회계학에 다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하고 균형 있게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배분해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회계학 공부할 때는 주로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거든요. 쭉 이거 위주로 공부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거는 돼요. 나중에 이거는 되는데 나중에 얘는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해도 맞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미리 공부해야 돼요. 시험 다가올 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를 두 번째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재무회계 제일 중요한 거 끝내놓고 그다음에 재무회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부회계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9급 시험에서 나오는 분야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면 뭐 주당순이익이라든가 법인세회계 뭐 그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파트는 5문제가 더 나오는 7급 시험에서 다루는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교재에 대한 요 구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결국에는 총 4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재무회계를 2파트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원가하고 정부회계니까 그래서 이제 각 파트별로 요 중요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직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거 다 듣고 그다음에 요 수업은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요거는. 예. 그러면 이제 요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요걸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직도 마찬가지예요. 17문제에서 18문제가 다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면 한두 문제입니다. 한두 문제.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회독 할 때는 상관은 없는데 1회독 할 때는 어차피 이제 이 순서를 쭉 공부를 하고 이제 2회독, 3회독 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비중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2회독, 3회독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차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각 시험별로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준비했지. 여기서 지금 혹시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가직 7급 세무직, 재경직, 회계직 이거 시험 문제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회계학이. 직렬은 달라도 회계학 시험은 다 똑같이 나와요. 얘네들은. 여기서 25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5문제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더 나오는 5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네. 이제 7급 정도 되니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 수준은 꽤 높습니다. 예. 환율 변동 회계도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잘하셔야 돼요. 7급은 또 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시험에 따라서 이제 그걸 잘 준비를 하시고 지방직 시험 있죠. 지방직 시험은 이게 별표 2개는 돼요. 예. 지방직 시험은 여기서 2문제가 꼭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어요. 예. 올해 어렵게 나왔어요. 뭐 주당순익 말 문제 나왔는데 어디서 기준서 이상한 데서 뺏겨가지고 틀리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거는 그 출제위원이 100점 방지를 위해서 자기가 시험 문제 냈는데 100점을 맞으면 출제위원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그래서 100점 방지를 위해 가지고 그 낸 문제인데 그거는 누구나 다 틀리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로 찍으면 돼요. 네, 그날의 운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내 시험 운이에요. 그날의 운.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100점 방지를 냈는데 그 가만히 지문 읽어보면 이제 어떤 회계적 마인드가 있으면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도 얘가 답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거는 이제 회계 공부하는 사람마다 이제 마인드가 이제 생기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 잘 잡아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하고 시험과 관련된 교재 구성을 설명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재무회계 일반 분야였죠. 1장서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